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근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어요. 73,600원이 가장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높은 가격입니다. 자, 그런데 자, 지수가 요즘에 조금 안 좋죠. 미국장이 조금 내리면은 우리 시장은 더 많이 내립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고가를 내잖아요. 이때도 뿅 하고선 신고가를 내면 조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반등이 나오는 거죠.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내려오는 거니까 얘가 내려오는데 이게 위에까지 뭐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온다. 그런데 어디가 지금 기준점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신고가를 내고 눌렸다가 반등 나온 자리 있죠. 요 자리. 또 떨어져요. 또 떨어졌는데 또 눌렸다가 여기서 또 반등이 또 나왔죠. 그러면서 전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갱신이 됐어요. 신고가가 나온 종목은 내려오면은 어떻게 해요? 바로 떨어지는 법이 없이 항상 반등을 주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그쵸, 72,000원대의 단기 이평선과 중기 이평선인 21선까지는 밀집이 돼 있는 상태고, 그리고 여기가 어떤 가격이에요? 지난 라인이 여기가 7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입니다. 7만원. 21선 깨지면은 그 다음에는 61선까지 봐야 되는데 61선이 어디 있어요? 69,000원에 있어요. 예, 61선이. 뭐 69,000원까지 떨어지려 그러면 아직도 멀고도 멀었잖아요. 이렇게 내려올라 그러면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61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21선과 61선 사이에 이격이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운데 분명히 어딘가는 지지받는 라인이 있을 것이다. 그 라인이 바로 요거다. 7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두 가지 지점에서 전 저점에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 그 다음에 7만원이라는 상징성이 갖고 있는 의미도 큽니다. 이게 6만원이 6만전자였는데 맨날 6만전자 그러다가 7만원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7만전자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6만원 전자로 내려가게 되면은 또 올라오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7만전자에서 왕창, 이때부터 왕창 샀단 말이에요. 오늘 외국인이 떨어지는데도 100만 주를 샀어요. 어제도 97만 주 사고, 그저께도 220만 주 사고. 근데 왜 떨어지느냐? 외국인이 사는데 바로 개인이 사서 그래요. 기관이 팔아가지고 떨어지잖아요. 물론 기관이 팔았으니 기관 놈들은 맨날 파는 놈들이고, 단타 치는 놈들이고, 주가가 음봉이 나오는 날은요, 1000일이면은 999일이 개미가 사면은 떨어져요. 개미가 사가지고 오르는 날이 정말 1000일 중에 하루, 100일 중에 하루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삼성전자가 음봉인 날은 떨어지는 음봉인 날은 개미들이 빨간색이다 보면 돼요. 참 희한해요. 어떻게 하든지 외국인은 개미를 죽이고선 간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떨어지는데도 계속 산다. 지금 한두 번 매도가 있긴 했지만 매도 물량은 소량이에요. 소량. 그래서 삼성전자는 주가가 내릴 때 이렇게 조정 시에도 요거를 외국인들이 팔았다. 진짜 안 좋으니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데도 외국인이 좋아 그러고 사는 거는 뭐예요? 싸니까. 쌀 때 더 사겠다. 어차피 삼성전자는 올라갈 것이다. 요게 계산이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7만원까지 내려온다가 아니라 7만원 위에서는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고, 내려올 때에 외국인이 파는지 사는지를 보고 있다가 외국인이 판다 그러면은, 근데 팔 때 왕창 팔아야지. 뭐 50만 주 90만 주 이런 게 파는 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는 게 더 많으니까 조정이 나올 때도 샀다면은 나중에 올라갈 때는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자, 그래서 다음번 목표 가격은 75,600원이다. 그 다음에 75,600원을 찍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찍고 나가지고 조정받고 또 가겠죠. 그 조정받을 때가 또 한번 반등의 타이밍이 된다. 요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올라갈 때 얘가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그전에는 1년 내내 떨어졌죠. 근데 떨어질 때 보니까 요 중심선이, 요 핑크색 선이 요게 지금 계단식으로 계속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어느 날부터는, 자, 올해부터는 2023년도부터는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중심선이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상승 추세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 추세가 위에서
주가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렸다가 올릴 때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디까지 또 내려오면은 어디서 반등 나오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요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요렇게 보니까 또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러면은 와 이거 내가 살라 그러면 요렇게 파란색으로 돼가지고선 주가가 요렇게 파란색으로 내려올 때 요런 저점에서 사면은 참 좋겠다. 또는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니까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오르죠. 빨간색으로 요게 색깔이 바뀌면 오른단 말이에요. 빨간 색깔로 바뀌면 오른단 말이에요. 요 빨간색으로 바뀌면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신비선. 그 다음에 핑크색 선이 요게 중심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모바일 버전. 이렇게 해서 신비선하고 중심선하고 차트에다가 여러분들 설정을 해서 저랑 똑같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유튜브에 다운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요 아래 연락처 있죠. 요 아래 연락처에다가 신비선이라고만 써가지고선 보내주시면 싹 다 여러분께 열심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초보자요. 초보자분들은 꼭 요것을 갖다가 차트에 설치를 해봐요.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돼요. 다른 선 다 없어요. 오로지 중심선하고 신비선만 났는데 간단하고 심플하죠. 빨간색으로 되면은 4. 파란색으로 됐다가 빨간색으로 되면 4. 파란색으로 됐다가 빨간색으로 되면 4. 중심선은 올라가고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만 4. 그러니까 어때요? 수익이 나잖아요. 그죠? 대단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것은 쉽게 제가 설정할 수 있도록 자세히 적어놨으니까 꼭 초보자들 요 선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도 지금 61선, 요게 61선이에요. 61선을 지지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고는 있는데, 자, 문제는 요겁니다. 직전 고점. 여기가 직전 고점이에요. 이 직전 고점 21만원을 넘어야 되는데 21만원까지 찍고 지금 아직은 못 넘고 있어요. 그래도 보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계속해서 요 21만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자리를 갖다가 다시 반등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는 아직 추세는 안 깨진 거고요. 다시 한번 21만원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뭐가 나오느냐? 바로 실적 발표. 요거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때까지 주가가 안 올라가고 있으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고점을 한번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아직까지는 이 직전 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다. 그리고 6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상승 추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눌렸죠. 눌렸다가 이때도 빨간색으로 바뀌니까 또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 지난번에 요 기준선이 어디에요? 39만 6천원이에요. 자, 그리고 고점은 41만원입니다. 지금 41만원과 39만 6천원 사이에서 39만 6천원을 올랐으면은 39만 6천원과 요 41만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고 오르면 떨어지고 오르면 떨어지고 그래요. 자, 전일에도 올랐어요. 그죠? 41만원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자, 오늘 지수가 내리니까 이 포스코 홀딩스도 다시 40만원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요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지금 보면은 요 포스코 홀딩스도 누구를 지지하고 있어요? 요 밑에 초록색 선 있죠? 요 초록색 선 얘가 누구냐면은 61선이에요. 61선은 이렇게 지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61선을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자, 하루빨리 요 41만원 요 고점 있죠? 요 고점을 돌파를 줘야 돼요. 돌파를 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요 위로 이렇게 딱 양봉으로 안착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게 급해요. 왜냐면 61선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 전고점 돌파를 못하면은 61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61선 아직 이격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번에는 이격이 이렇게 커요. 이만큼. 그런데 이격이 점점 좁아진단 말이에요. 그 좁아지기다가 이렇게 깨지잖아요. 그럼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좁아지기 전에 요 위로 돌파를 해줘야 그래야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요 원리입니다. 요 원리.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61선을
자, 짱짱하게 지지받으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자, 이번에 조정이 나온다 할지라도 60일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 반드시 41만원, 이제 40만원이 아니에요. 41만원을 돌파해 주면은 추세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오고 있는데, 하지만 포스코홀딩스의 그 자리는 실적 발표, 실적 7월달 전부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41만원 돌파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가 그동안 열심히 떨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하락 추세는 끝난 건 아니지만 작년 10월 달에 쭉 떨어졌을 때 최저점을 겪었던 자리가 46만원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부터 주가가 올라서 7만원대까지 정확하게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5만원 이하로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가 항상 이렇게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바닥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진 다음에 21선을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반등 포인트가 나옵니다. 반등이 나왔을 때 다음 자리는 6만원까지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중심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겁니다. 물론 나중에 6만원을 뚫고 다시 7만원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6만원까지의 일단 1차적인 목표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모양이 지금 바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가가 쭉 이렇게 떨어지다가 49,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딱 안 밀리고 계속해서 버팁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선이, 요 노란색 선이 21선인데 요게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21선 위에 올라타게 되면은 요 보면은 여기 보면 파란색 땡땡이가 있잖아요. 요게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올라갈 때 빨간색 땡땡이로 바뀝니다. 그죠? 빨간색 땡땡이로 바뀌게 되면은 주가는 여기서 턴할 수 있다. 자, 그래서 턴할 수 있는 자리를 지금 카카오가 만들고 있고, 자, 최종적으로 이제 21선 돌파를 남겨두고 있다. 21선 돌파하면은 단기적인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더 추가적으로 반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얻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그 자리가 10월 달에 최저점이었던 자리,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모습을 좀 여러분들이 크게 보면은 21선을 돌파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래서 61선, 그 다음에 중심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카카오의 실적 발표가 얼마 안 남았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올 전망이래요. 그러면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안 좋을 건 없고 다음부터는 좋을 수 있으니까 주가는 올라갑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카카오 실적 발표 때 21선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이버요. 자, 네이버도 똑같아요. 네이버는 카카오보다는 그나마 좀 나아요. 실적이 그나마 카카오보다는 좀 나을 것이라는 증권사 컨센서스 전망이 있는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쭉 떨어지다가 그래도 카카오처럼 계속 떨어지지는 않고 네이버는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전 저점보다는 깼어요. 하지만 저점을 깨고 나자마자 바로 21선을 돌려서 올라오는 바닥권에서의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선 위에 안착을 하면은 요게 다시 한번 20만원을 돌파해서 직전 고점이었던 21만 5천원대, 자, 이 부분까지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이버 7월달 실적 발표, 자,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모든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실적 발표가 나옴에 따라서 이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삼아서 추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7월달 실적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려운 장에 매매하시고 잘 버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